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이용조입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요, 의원님을 패러디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막 생겼더라고요. 코미디 프로는 아직 못 봤는데요. 아니, 라디오에서 막 따라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예. 인기가 이 노래 좋아요, 아니에요? 예스예요. 예스, 노! 답변하세요. 인기가 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활약이 크셨습니다. 예. 청문회, 정말 남들은 언론에서는 맹탕 청문회였다, 뭐 증인 불출석 문제 이런 거 많이 짚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가 네. 예전에 국회에서 보였던 청문회와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점이 여러 개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문회 이런 거 있잖아요. 여야 간에 패 갈라가지고 서로 간에 맞아요. 한쪽에서는 문제제기고 한쪽에서는 그 방어하고 막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맞아요. 이런 거 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어쨌든 여야 간에 좀 몇 개씩 흠이 있지만은 한쪽은 진실을 밝히려고 함께 노력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예전과 달리 예전엔 국회의원들만의 청문회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렇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함께한 청문회였다. 예를 들면은 뭐 우병우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수백 현상금 걸어놓고 얼마 천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우병우가 제발로 나 나가겠다 네. 이렇게 하게끔도 만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뭐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새로운 사실 못하고 있을 때 즉각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SNS나 문자로 알려주는 즉 SNS 청문회 직접 청문회를 네.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청문회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한 청문회였다. 진실 규명을 그래도 노력한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팍팍 쏴주시고요. 계신 곳에서 이용주 의원에 대한 품평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동료들과 함께 보고 계시다면 그 의견도 함께 전해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조특위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2월 기간, 6일. 그렇습니다. 그 첫날 나왔던 증인으로 출석했던 분이 이제 특검의 피의자로 소환이 되는 장면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위증 혐의로도 고발해 달라고 그랬어요, 특검이.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을 바라보는 의원님의 시각은 어떤 겁니까? 특검이 뭐 위증을 고발해달라고 했으나 네. 설마 위증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결국에는 뇌물죄 네. 피의자로 부른 거죠. 네. 오늘의 예상은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자백을 하느냐 자백을 하지 않느냐 그걸로 날릴 겁니다. 자백할 건 진짜 자백하지 않느냐. 자백을 하게 된다면은 네. 부인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두고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부인한다면은 일만의 기대로 자백을 한다면은 통상적인 사건과는 좀 약간 다른 청와대와 관련돼 있고 삼색이 먼저 요구했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먼저 제시를 해서 한 거라는 그런 걸 좀 해서 뭐 자백도 했으니까 뭐 불구속을 뭐 염두에 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기소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오늘의 특검의 승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백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로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자백을 하면 특검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열리고 자백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무조건 영장 청구할 수는 없고 볼 수 없죠. 청구. 자백을 해도 영장을 면한다는 걸 확답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불구속을 원한다면은 최소한의 선이 일단 자백부터 하고 봐라 이거죠. 일단 자백부터 해라. 그렇죠. 이재용 입을 열어라. 그렇죠. 의원님이 특검을 좀 가실 걸 그랬나요? 제가 국회의원 아니었으면 특검도 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특검에 가서 조윤선 장관의 입을 열듯이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을 여는 이런. 이재용 부회장 뭐 저하고 나이도 같고 동년배고 그러신가요? 학교도 대학교도 같은 대학 나왔고 뭐 게다가 같은 이씨 아닙니까? 이씨. 경주이시. 본이 어디세요? 본이.
북당파. 그래서 그렇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또 북당파 아니겠습니까? 같은 왕가의 우선들이죠. 왕가의 우선. 같은 집안 분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인연이 되게 많으신데 이재용 부회장 국정조사 특위에 그때 출석했을 때 그때도 뭐 자기 모른다 최순실 잘 그리고 내가 한 거 아니고 종업원들이 알아서 했고 저한테 뭐 그렇게 일일이 보고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삼성그룹 이제 부회장이지만 사실상 회장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정도를 한다면은 세세한 부분을 전부 다를 보고하지는 않는 거는 맞을 거라고 봐요. 예.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이 문제가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이 관련돼 있다. 그리고 무엇으로 딜을 하느냐. 네, 예. 그것을 들어주면 삼성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듣고 보고받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걸 안 하면 그룹을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그렇죠. 있죠. 예. 직무유기다.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을 수 있죠. 최소한 정확하게 자신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12시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밤 12시 자정까지 조사할 거다. 자정 후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 경우에는 아주 사건이 크기 때문에 예. 1박 2일 정도 하더라도 예. 큰 무리가 없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은 더 자기가 더 소망하게 좀 더 조사해달라. 집에 안 가겠다. 하루 정도 더 조사하자. 네. 이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첫 번째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그때 이제 증거가 많이 안 나온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제 그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 그 안에 이제 삼성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100개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메일이 있겠지만 그 이메일이 이제 결정적 단서가 될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이재용 부장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검찰 조사 수사도 네. 상당히 궤도에 오르지 않은 사건이었고 네. 특검도 상당히 궤도에 오르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디까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검찰 조사라든지 특검이 진행돼 가면서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편심을 하게 되는 거죠. 관련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박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네. 또 최순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오늘 신문에 나왔던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카지만 장시호 또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해 본 그 장시호가 말한 새로운 태블릿 PC 네.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들어 있는 거죠. 검사의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렇군요. 의원님 전직 검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어요? 저 20년 했습니다. 20년 검사. 네. 이야, 검사 20년을 하셨으면 거의 베테랑 검사인데. 20년 검사하면요. 네. 딱 보면 압니다. 제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백을 할지 안 할지. 네. 제 사람을 실제 부인하는 사람을 많이 있어요. 네. 부인하는 사람 계속 부인할 것 같으면은 네. 해봐야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인할 것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은 대충 한 80~90%를 맞습니다. 조윤선 장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하나하나 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20년 검사 딱 보면 압니다. 이걸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이재용 같은 피의자는 어떻게 조사해야 됩니까? 이재용 같은 피의자, 지금 네. 현재 피의자가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피의자라는 이름을 그렇죠. 쓰겠지만은 굉장히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고 특히 신병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와 유사한 경우 하나 있었잖아요. 이 앞에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당시 최태원 회장은 자기 스스로 방을 포기하고 스스로 구속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차라리 구속의 구속일을 이 정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총수. 그래서 이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의문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으로 본다면은 삼성그룹 입장에서 본다면은 삼성그룹의 승계는 이제 법률적으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아직 다른 형제들 간에도
예를 들면 이재용 후가 출발을 해서 네. 한 몇 년 정도 제대로 순항을 했으면은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 네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구속돼서 한 3년 정도 공백이 있다고 칩시다. 네네. 그러면은 후계 구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도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냥 최태원 부회장처럼 아 이번에 나 들어갔다 올래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들어가면은 가까스로 해가지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3세 승계 해놨는데 이게 어그러진다. 회장 다른 사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삼성 3년이 부분 내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쉽게 그런 결정을 못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불구속을 받아야 될 것이다. 예. 아니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더라도 예. 단기간 내에 재판이 빨리 끝나 나와야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불후병에 복귀하려면은 사면도 받아야 될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기 정권에 대해서도 예. 어떤 시그널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할 텐데 예. 걔도 이렇게 묵묵부답 예. 부인 예. 빡빡 모르쇠 예. 하게 되면은 예.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지금 의원님께서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삼성에 알려주는 거예요. 니네가 살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 이 국면이 좀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손 들면은 예. 저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손 들 거라고 봅니다. 어. 누가 먼저 손 드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들어주는 게 예. A인 거죠. 맞아요. 본인 결자 해지. 예, 국민에 대한 도리. 그리고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다 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대통령은 말하면 나머지는 금방 다 자백하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차라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손을 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죠. 네, 다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간단한 논법인데 오늘 그 밤샘 수사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태도로 조사를 받게 될지 전직 검사의 조언.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네. 보면은 네. 딱 보면은 이 자백을 할 것 같은 사람들 A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검사가 이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내가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나중에 면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조윤선 장관 제가 5번만 물어봤는데 인정을 했다. 그러면 좀 모양새가 구겨지잖아요. 예. 할 만큼 버티다 했다. 이런 모양새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특검에서 이재용 회장을 예. 굉장히 압박을 굉장히 해야지. 올코트로 프레싱을 해야 되는 거죠. 특검 올코트 프레싱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 이재용 부회장도 청와대에 대해서 예. 나 이렇게까지 몰려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면죄부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 특검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저희가 특검 수사를 들여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서 어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지 지금 이용주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은 보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며칠 전에 그 특검에서 최지성 예. 미전실 사장, 예. 그다음에 장충기 사장, 예. 최지성 부회장, 예. 장충기 사장 예. 두 명 불러서 조사 밤늦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을 안 했어요. 입건을 피의자를 맞아요. 입건을 안 입건을 해서 안 했어요. 그거 무슨 사인이냐? 예. 특검이 보기에는 그 최지성 장충기급으로 이거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건도 우리 안 할 테니 네. 여기는 갈 때는 이정밖에 없다. 그러니 정리를 해갖고 와라. 라는 사인인 거죠. 예. 만약에 최지성 장충기로 끝낼 수 있었을 거면은 예. 일단 이정 부른다 하더라도 미리 입건부터 해놨겠죠. 근데 그렇군요. 요거는 소위 카드가 안 된다. 이걸로 딜할 생각하지 말아라. 선을 끈 거라고 봐야죠. 그렇구나. 그렇다고 예. 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사장으로 끝낸다라는 게 삼성 기자들한테 다 퍼졌던 얘기였거든요. 거기서 꼬리 자르기 하고 이재용은 살려줄 거다 이거였는데 특검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네요. 설령 나중에 그리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그 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이재용을 하는데 네. 그건 나중 문제다. 만약에 최지성 장충기를 벌써 꺼내놓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최지성 장충기를 갈 거야. 우리 네. 거기에 맞춰서 답안지를 준비하고 가자라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하는 아니다. 것이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특검 상황이 거의 브리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조윤선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특검이란다. 그 국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법조 기자들이
저게 수사 기법이다. 이용주 의원이 그 조윤선 장관을 몰아치는 18번이나 몰아치는 저 방법은 수사 기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이제 피의자에 따라서 그런 방식이 통할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네. 김규춘 실장이 앉아 있었으면은 네. 그런 방법을 해서 안 통했을 겁니다. 김규춘 실장 그런 방법을 안 통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네, 예. 예, 우리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그날 이제 동행 명령장 발부를 받고 어쨌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고 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문체부 장관의 입장에서 뭐 사과 성명 비슷한 것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종의 마음의 준비가 이만큼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조금만 밀어주면은 네, 네.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더 밀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럴 확실히 때. 밀어주면은 네. 넘어질 준비는 돼 돼 있는.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읽으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조윤 장관이 이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증거가 어디까지 파악됐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미 문체부 직원들이 다 조사 받았어요. 네, 네. 갔다 와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 갔더니 특검에서 이러이러 서류 다 들이밀고 있던데 다 갖고 있던데요. 예. 우리 다 폐기하라고 했는데 예. 어디서 찾아냈는데 그거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뭐 빼도 박도 못 하는구나.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작성에 관여했는지, 나이도 장관 와서 보고를 받았는지, 근데 그 이후에 은폐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빼도 박도 못 하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예, 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버텨서 증거 앞에 무너져서 되게 되면은 네. 형량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다른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조윤선 장관이 18번만 답을 했지만은 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조윤선 장관,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인연이 있으신데 조 장관하고도 사시 동기시라면서요. 사실 동기는 아니고요. 네. 조윤선 장관 23기고 제가 24기니까 1년 선배죠. 아. 그리고 이제 학과는 틀리지만은 거기는 서울대 외교학과, 저는 예, 예. 서울대 법대 그래서 예. 더 대학으로는 동문이고 예, 그런 예. 그러니까 대학도 선배신 거죠, 1년. 그렇죠. 예. 3년 선배입니다. 3년. 3년 선배세요? 예. 아, 대학은 3년 선배. 예. 사시는 조윤선 장관이 좀 늦게 됐나 그렇죠. 보죠? 저보다 2년 정도 늦게 됐다고 예, 보면 그렇군요. 누나네. 그렇죠. 누나입니다. 누나인데 제가 더 오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액면가로. 네. 18번 만에 그 입을 여셨어요. 예.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 장관이 김성태 위원장한테 좀 항의를 했다면서요. 이용주 의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를 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국무위원인데 항의를 했다면서요.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정회 시간이 있었어요. 정회. 그러니까 정회 예. 시간에 이제 위원장실로 가서 있었고 저도 있었고 또 마침 이제 김경진 박봉계 의원까지 있었어요. 예. 간사들. 예. 있었는데 네. 지원선 장관이 이제 더 이상 오후 그 시간 정회 끝나고 나서는 예, 예. 자기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집에 이제 간다. 그렇죠. 집에 간다. 내지는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있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서 예. 더 이상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어떻게 하겠냐 예. 하고 있었고 또 조윤선 장관하고 우리 또 김성태 위원장은 옛날 새누리당에서 같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좀 동명이 그들 상냥이라고. 인연들이 있어요. 예. 또 박범계 의원하고 같은 예. 사법연수 동기고. 이렇게 또 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가버리면은 또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로서는 네. 저로 인해서 조윤선 장관 저렇게 털털 털고 가버리면은 네. 조윤선 장관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거죠. 네. 설득을 해서요. 네. 이미 여기는 여기까지인 것이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냐. 조윤선 장관 더 욕먹죠. 그렇죠. 거기서 증언 거부하고 집에 그래서 만약에 가버리면.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 입 닫고 있으면 더 이상한 더 생각이- 이상하죠. 예. 만약에 앞으로 정치 안 할 거면은 모르지만은 예.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적절치 않다. 꿋꿋이 버티라. 예. 버텨주시는 게 예. 맞다. 예. 설득해서 오후에 예. 계속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저희가 처음 듣게 된 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건데 사실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몰아치니까 나 안 하겠다. 나 집에 갈래. 그러면은 지금 있긴 하는데 증언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설득해서 앉혀놓은. 근데 조 장관도 왜 이런 판단? 그 정도로 화가 났던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 모욕이라기보다는 네.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작성에 관여했는지 네. 그다음에 장관 보고받았는지 그다음에 네. 폐 은폐에 관련했는지 그중에 네. 하나만 인정한 거잖아요. 리스트 존재 자체. 그렇죠. 이 말은 결국에는 네. 앞으로 더 네. 자기 작성했는지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물어보지 말아라. 내지는 은폐 관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물어보지 말아라.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네. 그런 질문들이 좀 강도가 적게 네. 날아갔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날 그러니까 두 분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그 이용주 의원님 그 예스예요 노예요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조윤선 장관의 답변 태도였어요. 의원님 뭐 그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뭐 계속 말을 돌리는 그 이 좀 올려주세요. 저희 그 댓글로 그 조윤선 장관 말투 그대로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읽어주시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볼 때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선배로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제 조윤선 장관이 뭐 이번 청문회 한 번 한 것도 아닐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국감에서부터 이건 논의가 많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벗어 나왔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헤쳐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안 통한 거죠, 그냥. 그렇군요. 이전에도 이제 국감 때라든지 그럴 때도 다른 의원들이 그런 태도를 좀 몇 번 하다가 말하니까 네. 아, 이것도 몇 번 하면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요. 둘리 실사판이다. 둘리. 아기 하마같이 생기셨음. 누나였어? 예리한 이용주 의원 키아 뭐 이런 의견들. 이용주 의원님 조윤선 정말 잘 요리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혼이 나갔다. 그때 당시 조윤선 장관이 립밤 발라주고 싶다 귀요미. 이용주 국회의원 짱짱맨. 햄토리 국회의원. 햄토리? 뭐 햄토리라는 캐릭터가 있나 봐요. 햄토리 국회의원. 있습니다. 목소리가 김대중 대통령 삘이 납니다. 그런 말은 뭐 여러 분 들어서 저는 예. 잘 몰랐었는데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여러 분 예,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좀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예. 아 지금 뭐 되게 많은데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너무 많아요. 예스노 요정이다. 요새 요정이 대세예요. 예스노 요정. 요정까지 등극하셨습니다. 카리스마 사사삿 뭐 이런 의견들 너무 많은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이분도 사실은 특검 왔었죠. 예. 네. 그래서 김기춘 실장 같은 분은 명확한 자료를 들이대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기춘 실장이 저도 뭐 일조를 했지만 박영선 의원이 확실히 쓰러뜨린 것이 뭡니까? 그 동영상, 네. 동영상 딱 들이비니까 예. 눈앞에 보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예. 자료를 이제 네티즌들이 제보를 해서 예. 김기춘 장관은 그렇게 증거를 들이밀어야지만이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장관, 실장이죠. 네. 실장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증거 없애고 증거인멸. 핸드폰 다 깨고 다른 데 다 없애요. 예. 이러면 시간을 벌면서 그것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면은 김기춘 장관은 인정을 할 겁니다. 증거가 나오면은. 증거가 나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를 찾는 게 이제 특검의 일이 될 거죠. 그 전직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거죠. 중앙정보부에 오래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증거주의. 증거주의 그리고 검사들이 어떻게 일한다는 걸 아는 거죠. 검사들이 어떻게 일한다. 검사 선배니까. 어떻게 근데 이거 일하냐.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살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살려면은. 자기가 살려고 살려면은, 예. 자기 살려고 조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참 이게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그 정말 고위공직자들이요 타의 모범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남들만큼만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만큼 더 해야죠. 더 해야지. 모범을 예. 보여야지 맞죠. 왜 예. 그러냐면은 고위 공직 뭐 어디서부터 고위 공직자인지 모르겠으나 네. 아직까지는 공직자로서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없다 그렇죠. 했다 없었다 하더라도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속된 말로 옛날에 이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깡패들도 네. 대장을 하려면 고깃값을 해야 된다. 고깃값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 깡패들끼리 밥 먹으면은 예.
대장이 제일 먼저 고기를 먼저 먹지 않습니까? 예. 그 먹는 대가가 뭐냐? 예. 나중에 싸움할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칼이 돌아다니, 총이 돌아다니,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걸 해야지만이 고기 한 점을 먼저 집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다면 고기 먼저 집어 먹었으면은 어려운 환경일 때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맞아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깡패의 도리인데 그거보다 못한 도리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깡패만도 못한 깡패만도 못한 고위공직자가 돼서야 예. 어떻게 일반 국민들한테 예. 국민들이 좀 따라주라 예. 설득하는 게 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 소위 그 일테면 뭐 시장에서 상인들이 하는 최소한의 도의, 상도의도 안 지키는 예? 자기 살려고 모든 것들을 지 유리한 대로 전부 짜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제가 보기로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거죠. 대통령이죠. 뭐 본인이야도 그래서 손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윤전추, 유영선 이런 사람 내 보내야죠. 나가서 거짓말을 하든 네. 뭐 묵비권 행사하든 어떻든 간에 네. 내 보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 용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그 최순실의 핸드폰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했던 그 이영선 행정관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주 윤전추 비슷하게 행정 했겠죠. 네 어떤 또 입장으로 밝힐지 그것도 좀 주목이 좀 되는 상황인데 그날요 마지막 청문회 하던 날 정송주 정매주 두 미용사는 나오기로 했는데 의원님 저희 인터뷰할 때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미용사 안 나온다.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나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생각에 기울었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또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이게 거죠.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군요. 새벽 5시 47분에 팩스를 보내도 불출석 사유가 됩니까? 뭐 당일인데? 당일 아침 그 시간 전까지만 해도 되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안 되는데 네네. 누군가 그거는 이제 코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코치했을까요? 왜 그래 미리 하루 전날 내고 그랬으면은 네네. 또 기자들 따라다니기 그래서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 아침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새벽에 기자들 못 오게. 예. 이런 전략을 누군가는 짜줬을 누군가 텐데. 짜고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누굴까요? 그 검사의 촉으로 20년 검사의 촉으로. 지금 청와대에 관련돼 있는 네. 그뭐 변호인단도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김규춘 실장도 저는 관련이 되고 있을 거라고 어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전에 모셨던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 공경에 있으면은 예. 뭐 자기 일이든지 뭐 대통령 일이든 간에 열심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는 없겠죠. 나무랄 수는 없겠으나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제대로 방어를 해야지만 될 것이니까 네. 누가 방해 세력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네네. 대책은 세워야 될 것이다. 마음대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건 안 맞다. 되도록 김기춘이 빨리 불러서 조사해서 구속을 하지 뭐라든지 해야 될 것이다. 특검이 빨리 좀 구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병우, 물론 김기춘. 특검도 빨리 해야 되지만 그냥 검찰도 네. 모든 걸 특검에만 넘기지 말고 예. 손을 좀 나눠서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할 수 예. 있는 거는 해야죠 그냥. 일이 바쁜데 손이 그렇죠. 없는데 서로 나눠서 일을 해야지 맞습니다. 검찰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 지금 검찰은 속된 말로 그걸로라도 공을 안 세우면은 예. 다음 정권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수사권 뭐 경찰에 주겠다 아니면 예. 공수처 만들겠다 어떻게 그럼요. 말하고 예, 있는데 예. 그때 뭔가라도 예. 우리 뭐 이 정도 했습니다 하려면은 예, 예. 지금 공을 세워야죠. 검찰 공을 세워라.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사람 코치합니다. 삼성도 코치하고 있고요. 검찰도 코치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사는 방법을 지금 그러죠. 이용주 의원께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 나중에 검찰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검찰 자신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예. 뭐 다음 선거 끝난 이후에 어딘가에 야당을 설득하든 여당을 설득을 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뭐 카드가 있어 설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국면에 뭘 했냐. 물론 이제 11월 달 수사 열심히 했지만은 네. 그건 또 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2달 지금 수사한 걸로 공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특검이 또 열심히 더 큰 걸 해놨으니 그렇습니다. 돕든지 새로운 걸 뭘 해야지만이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예, 알겠습니다. 60일간의 대장정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30일 더 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기간 연장 필요하다. 특위 차원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어떤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일단 오늘 국조특위 전체가 예정돼 있어요. 그건 네. 뭐 위증권 관련 고발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쨌든 이제 15일까지는 이제 본회의가 네.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겠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하는 부류일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도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있고, 특위 차원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찬성했지만은 당 전체 입장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반대 의견이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당의 합의로서는 네. 좀 무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이 조금 더 치고 나가서 이것을 새누리당과 자기의 차이점으로 긋는 네, 네. 분수로 삼아서 활용을 하면은 네, 네. 바른정당의 입장이 좀 더 나아질 것이고 네. 그 꼴을 새누리당이 못 보겠다. 예. 죽든 살든 같이 가보자 끝까지 예. 하면은 새누리당도 동의해 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아니 오늘 의원님이 정말 그 의원님 그 저기 코칭 전문가로 국회의원에서 코칭 전문가로 좀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까지 코치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국조특위 연장에 바른정당이 빨리 찬성을 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새누리당 우리 다른 점이다. 그렇죠. 차별화 전략이 통하는 거다. 여기서 괜히 뭐 하면 아유 니네 똑같아.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뭐가 달라. 그렇죠. 개혁 보수 맞아?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바른정당이 치고 나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러죠. 그럼 새누리당도 아니야. 우리도 개혁이야. 이러면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조가 또 이제 시작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좀 해놓으면 드는데. 이게 사실 큰 부담을 떠안는 거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도 증인 4명 나왔지 않습니까? 20명인가 신청을 그렇죠. 했는데 예. 4명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소위 성과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과에 대한 부담. 몸을 연장을 했는데 네. 60일은 그나마 어떻게 지내고 왔는데 예. 30일 동안 뭘 더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뭘 할 것이냐를 또 뭘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뭘 좀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최순실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입법을 빨리 해서 강제로 구인해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그 관련 법안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통과되면 강제로 해올 수는 있겠죠. 이번 국조특위의 이제 비공식적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이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결국 박근혜도 안 나왔고 최순실도 최순실도 안 나왔죠. 박근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의결해서 했는데 네. 결국 청와대 안에는 못 들어간 들어갔죠. 예. 문까지만 가, 문 맞습니다. 앞까지만 가. 예. 그래서- 문 앞 청문회. 그래서 그거는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를 두고 보더라도 네. 두고 안 좋은 설령인 게 분명하다. 응? 청와대를 성역 국회가 청와대를 성역으로 남겨두고서 네. 국회의 가장 큰 첫 번째 책무가 청와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입법도 네. 있지만은 예. 근데 그것을 포기를 공식화 선언한 거. 그 전에야 청와대와 국회가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관전평이 안 나오지만은 한번 붙여봤는데 네. 국회는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꼬리 내렸다. 앞으로 이제 이런 모습이 가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연장이 된다면은 또 청와대 막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 현장 조사 명확히 해서 이번에는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현장 조사 대상을 예, 경호실로 잡아서 네, 네. 그쪽에서는 경호실은 보안 대상이다라고 네. 해서 뭐 빌미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비서실 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관저 집무실이라는 데를 너무 가보고 싶어요. 대통령은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집무실에 텔레비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관제 집무실은 없어요, 사실은. 관제 없어요? 집무실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관제 집무실이라는 게 네. 뭐냐면은 네. 관제라는 거 하면 잠자는 거나 집 아닙니까? 집이죠, 집. 집에 네. 같으면 저희들 같으면 간단한 서재, 뭐 서류 뭐 검토하는 자리 그러는 네. 거지. 뭐 신문이나 보고 뭐 책이나 네. 한번 있고 네.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 그걸 거창하게 그냥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 네. 정부에 그냥 대통령이 원래 없어요. 네. 그걸 관제 집무실 부르지 않아요.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관저 의상실도 있다고 윤 전 출신은 의상실이란 헌재에서. 이거죠. 언니 드레스룸이 의상실 옷방? 아니겠어요? 옷방이죠, 옷방. 옷방. 옷방, 공부방. 네, 이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집무실, 의상실 그렇죠. 이렇게 네. 부른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적인 청와대 창조 관저. 문제를 이제 언어를 창조하는데 이제 문화 융성하니까 언어에 대한 융성은 그렇구나. 크게 심하게 잘하는 거죠. 네. 언어 융성에도 일조를 한 대통령으로 역사가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것은 30일 연장을 만약에 하게 그렇죠.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 청와대에 대한 현장사정이 있어야 된다 보고 네. 그다음에 최순실을 어떻게든지 불러야 된다. 최순실을 네, 예. 최순실을 어떻게든지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청와대도 그렇지만 그 27년 만에 사실상 그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는데 좀 그랬어요. 구치소 청문회도 이제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뭐 두 가지 이제 물론 서울구치소하고 남부구치소 저는 남부구치소 팀으로 예, 갔었는데 예. 어쨌든 남부구치소에서는 공식적으로 회의 자료도 만들었고 네. 사진도 찍어놨고 뭐 네. 어쨌든 형식은 좀 비슷하게 갖췄죠. 근데 뭐 서울구치소 쪽에서는 전혀 뭐 역사적 현장이지만 사진 하나 못 만들고 남겼죠. 뭐 어떤 대화가 원하는지 공식적으로 남기지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근데 뭐 그걸 이제 와서 똑같은 형식으로 구치소 방문 형식을 하는 것은 안 맞을 것이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에 대한 정식 청문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네. 강제로 구인해서 할 수 있게끔 네. 법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88년 장영자 사건 때는 감방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들어가 누워 있는 장영자한테 막 물어보고 그걸 다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왜 가능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네. 다른 국면을 면하기 위해서 네. 시선을 글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통령 오케이 해야지만 가능한데 대통령이 지금 오케이 안 하고 지금은 황교안 권한 대통령 권한 등이 어떤 페이스를 잡느냐가 중요한데 예. 아직 사람들이 그 부분을 주시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네. 황교안 권한 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 등이 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 대한 우리 현장 조사 가겠다. 네.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등이 어떤 페이스를 갖고 있는지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한번 거예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하느냐 보자.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이. 근데 지금까지는 그 청와대 현장 조사도 그렇고 구치소 현장 조사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이 판단했겠냐. 여전히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을 등에 업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렇게 봤는데 30일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베스트 장면, 의원님 제일 60일간의 하이라이트. 예, 그래서 어떤 게 저는 아마 있을까요? 그걸로 봅니다. 하나는 네, 아까 말한 청와대 현장 조사, 네. 그다음에 구치소 현장 조사. 네. 이 부분은 예, 예전 같은 국회 상이었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거 감히 엄두나 내겠습니까? 구치소 현장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고 네. 청와대 현장 가지도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기춘, 조윤선의 답을 이끌어냈던 두 장면. 김기춘 실장이 이제는 모른다 할 수 없겠네라고 네, 답을 했고. 네, 맞아요. 조윤선 우리 장관께서도 그러한 명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성과로 볼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했다는 부분이에요. 우병우 출석. 뭐냐면은 얼마인지 도망다닐 수 있었고 더 도망다닐 수 있었다. 출석 안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 안 예, 받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 우병우를 나올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우리 국민들, 네티즌들이 국민들이 예, 수배단, 추적단도 만들고 네. 돈도 걸고 예. 이렇게까지 해서 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네. 우병우가 제발로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한 청문회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군요. 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래가지고요. 또 출석 거부하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에 대해서도 또 현상금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세요? 안타까운 점. 결국 그렇죠. 이제 모르쇠 하고 검찰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이제 제일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한 건 네 번째 경우고요. 1도, 2부, 3백. 1도, 2부, 3백. 네. 1도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다. 안 나오고 도망가고 보는 거다. 2부 나오면 부인하는 거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다. 1도, 2부, 3백, 3백. 백을 동원해서 하는 거다. 이게 검찰 검찰 형사 사건이라든지 대응하는 원칙이다. 이게 형사사건 역사상 이게 제일 좋은 원칙이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제 안 나오는 증인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나와서 모르쇠 하고 있는 증인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대한 안 나오는 증인들을 지금 법률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동행명령, 실효성이 떨어진 동행명령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증인을 강제로 국회가 강제로 사법권까지 가져서 데려오는 것은 법칙에서 안 맞을 수도 있으나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본회의 차원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든지 상임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입법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상정해서 입법적 보완을 필요해서 하자라는 게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또 맹탕 청문회라는 소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맹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뭐 어떻게 뭐 결과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의혹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검토를 하고 찾고 숨겨져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간단히 보더라도 검찰 수사 돼 있고 특검 수사 돼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봤으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그렇겠죠. 진행이 질문도 할 수 있고 더 그걸 반대로 해서 더 잘한 자료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뭐 금융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정유라나 최순실이 외국에 있는 돈을 빼돌리냐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 자료를 좀 보겠다. 볼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개인 금융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법률적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그래서 그런 제약을 조금 풀어줘야지만이 그리고 그렇게 하게 입법이 돼야지만이 맹탕 청문회를 면할 수 있다. 의원들의 개개인의 능력, 개인기에 의해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고 그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맹탕 청문회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맹탕 청문회를 면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좋은 국회의원 와서가 아니라 더 좋은 제도, 더 국회의원들이 자료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겁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의원님들 개인기가 상당히 많이 발현된. 특히 이제 전직 법조인 검사 출신의 의원님들이 훨씬 더 활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근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권에도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제도 안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가지고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이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제도적인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제도적 개선책, 입법 과제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 제법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떠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보도 보고 아주 후원을 해보다 싶어서 막 찾아봤나 봐요. 근데 저는 뭐 블로그나 이제 홈페이지 이런 거 잘 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용주 좀 후원금 좀 해주려고 했더니 안만 찾아본 데 없다. 그래서 후원금 좀 계좌를 올려라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려서 그게 돌아다니면서 늦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거 안 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계좌를 올리긴 올렸죠. 올려놔서 이제 통장을 확인해 볼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문자가 많이 온 거 보니까 좀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하고.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문자는 많이 왔습니다. 뭐 격려 문자, 뭐 이런 거 많이 왔는데 또 격려하고 또 돈하고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올겨울의 필수품 USB 발열 복대 들어보셨나요? 가메코가 만든 USB 탄소 섬유 발열 복대는 원적 개선이 방사되는 건강 복대입니다. 초슬립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느껴지지 않고 뱃살을 감추고 허리를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합니다. 옷lep시도 살고 추위 걱정도 없으니 연말 모임에도 꼭 입고 가세요. 혹시
집에서만 사용 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USB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니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허리가 불편하신 분, 직장인, 주부, 노약자, 환자, 야외 활동이나 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 특히 배가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종일 배가 뜨끈뜨끈합니다. 탄소섬유 발열체부터 기능성 원단 USB 케이블 봉제까지 국내 100% 제작 생산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가메코를 검색해주세요. 주소는 gamec.co.kr입니다. 아참! 전자파 걱정, 감전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선물하세요. 가메코가 만든 USB 탄소섬유 발열 복대. 사실 이번에 18원 후원금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막 한탄을 하셨잖아요. 국조특위 회의장 와가지고 질의는 안 하고 막 그 거의 신세 한탄 비슷하게 이렇게 18원 하고 영수증 띄워달라고 하고 계속 그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하면서 막 예. 하소연을 했는데 그런 의원이 있는 반면 또 이제 의원님처럼 후원금 보내고 싶다고 하는 또 국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야 뭐 후자에 속해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이고 네. 18원 후원금도 어떻게 보면 무관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네. 관심이 있는 편인 것이고 네. 이제 18원 후원금을 보낸 그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안 좋다는 의견 발표하고 싶은데 발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 국민 소환 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회의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발표하고 뭘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국민 소환 제도가 지금 현재 입법화 돼 있다 한다면은 네. 이완의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시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국민 소환을. 소환 운동, 소환 투표 운동 그렇죠. 서명하고 서명 예. 받으러 다녔겠죠. 예. 18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8원을 보냈던 것도 네. 국민들이 자기의 그런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의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변형된 형태로 나온 거다. 국민 소환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면 주민소환제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있죠. 단체는 있는데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이거 해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 함께하기에 부끄러운 의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증인들하고 짬짬이를 해서 예. 예?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예? 이렇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완영 의원을 편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쪽 말을 들으면은 네. 그걸 조사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 증인들 접촉해서 사전 조사하지 않냐? 네네. 그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완영 의원도 해당 당사자들을 저는 만날 수는 있다고는 봐요. 만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예. 만나서 진실을 밝히는 걸 물어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전혀 진실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진술을 하라든지 네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두 분이 더 계셨어요. 네. 이만 의원, 최규일 의원. 네네. 이분들은 그나마 덜 상처를 입었던 게 최규일 의원은 그래도 법조인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 가보니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쓰잘데없는 일을 한다 이 생각해서 일어나서 좀 이따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만희 의원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기 지방 경찰청장까지 청장 하기 출신이죠. 때문에 예. 대충 알죠. 어떻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츄에이션이 알기 예, 때문에 예. 특히 별로 관여를 안 한 거죠. 예, 이완영 의원이랑 정동진이 예. 주도적으로 말에 오가는 데서 예. 별로 말 안 듣고 그런가 보다만 하고 예. 돌아와서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때 특위할 때는 예. 좀 세게 물어본 적이 맞아요. 나왔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만으로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네.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증간에 저 특위에 있어서 증언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적절치는 않았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뭐 특위에서 별도로 좀 나눠서 따로 검증이나 이거 좀
그 책임 문제를 좀 정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 뒤로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바른정당 둘이 나눠지고 해서 흐지부지 됐구나. 뭐 흐지부지까지는 그렇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군요. 이완희 의원이 어쨌든 사퇴를 간사히 지냈고 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아마 정치적으로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도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문제가 그분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시호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의 조카인데요. 이분이 태블릿 PC를 새로 내놨어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증거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장시호 씨의 태도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통할까 특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통한다고 봐야죠. 통한다고 봐야 된다. 통한다고 봐야죠. 예. 왜 그러냐면 미운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미운 사람, 두 번째로 미운, 세 번째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면은 네. 검찰이나 법원은 거기에 상응해서 네. 도와줍니다. 그래요. 검찰은 수사로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재판 사법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들 반영하게끔 양형 자료로 네. 그런 것을 태도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미리미리 점수를 벌어 넣는 거죠. 지금. 장시호 씨가 미리미리 점수를 벌어놓는 거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독일에서 이모가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집에 가면 뭐뭐뭐 있는데 그거 좀 챙겨가지고 네가 좀 갖고 있어라. 그 중에 하나가 태블릿 그렇습니다. PC였다는 거고요. 예. 그 또 하나가 금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호가 입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또 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금고 지금 이제 못 찾은 금고가 좀 두 개가 있다고 원래 네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네. 있다는 건데 예. 빨간색 금고, 검정색 예. 금고라는 예. 그런 취지인데 예. 아마 그 소재는 장시호가 모르지 않을까. 이제 모른다. 존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기사들 보면은 그걸 옮길 때는 그 당시 집사로 있었던 다른 두 사람, 네. 옮긴 사람, 예. 다른 사람이 예. 옮겼다고 돼 있어서 예. 옮겨간 장소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옮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열심히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예. 찾고 있을 건데 못 찾았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옮긴 사람. 그러니까 최순실의 물건을 옮긴 집사 2명. 이 사람을 특검이 찾아야 되고 이 빨간 금고, 검은 금고.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도 아니고 둘 다를 찾아야죠. 둘 다를. 둘 다를 다 찾아야 되는 빨간 금고, 검은 금고 둘 다를 다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장시호가 언급했던 이 태블릿 PC는 지금까지 최순실이나 다른 그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출처에 대해서는 예, 장시호가 어떤 경우로 내가 받았다. 그리고 CCTV가 이모가 가져가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훔쳐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출처에 대한 논란은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네. 최순실이 쓸 수밖에 없었던 네. 사용한 게 맞다. 예, 여러 가지 예. 지점이 있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이 나타난 게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중에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가 나와 있고 네, 그렇죠. 특히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이 뇌물 삼성 뇌물죄 관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제가 보기로는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왜 그러냐면은 삼성에서 지금 쪽에서 네. 열심히 이야기했던 논리가 이거였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7월 25일인가요? 7월 네, 15일인가요? 2015년 7월 25일. 7월 25일 날 대통령 독대를 했는데 네. 아니 그 전에 네. 삼성 합병 그 전에 결정이 된 거다. 맞아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예. 7월 10일 날 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시점에 네. 그 이전 시점에 삼성과 청와대와 최순실이 그걸로 논의했다는 이메일이 그 전에 나와 있는 거. 그 전 일자에. 그 전 일자에. 100개가 그거구나. 그 전에가 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삼성에서는 아니 그거는 우리 이미 끝난 다음에 만났는데 무슨 그 전에 걸 논의를 했겠냐라고 네, 네. 형식적으로 논리로 그들이 들밀고 있었으나 네, 네. 그걸 깰 수 있는 논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뇌물죄는 벗어날 수 없다. 누가 딱 보더라도 네. 그런 의심이 있었으나 네. 증거를 못 잡고 있었는데 네. 나타나게 된 거고 예. 이제 또 하나는 문영표. 네. 근데 또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이거 해결하면은 국민연금에 이상 보낸댔습니다. 이거 막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위에 한 명씩 다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정봉주 의원 있잖아요. 예. 정봉주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감옥 가면 다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보통 네. 예전에는 요즘 밤샘 수사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예전에 밤샘 수사가 있어요. 제가 초임 검사 할 때만 하더라도 예, 예, 한 예. 3년, 4년 차까지는 밤샘 수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럼 검사도 밤새고 피의자도 밤새고. 그렇죠. 대신 네. 검사들은 수사관과 돌아가면서 밤새고 피의자는 혼자 혼자서 생으로 계속 밤새고 하니까 이제 새벽 3시나 4시쯤 해가 뜰 때쯤 되면은 네. 마음이 바뀌게 된다. 아. 그때 좀 강력히 밀어주면은 예. 자백한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예. 아니 근데 국조도 보면 밤에 주로 저녁 시간대 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했잖아요. 버틸 때까지 버틴 후 그 모습을 보여준 후에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그냥 발라가 생으로 넘어지면은 너무- 욕 먹으니까 욕 먹으니까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최소한 그때까지 밀어주고 이쪽은 이게 또 밀어주고. 삼박자가 돼야지만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어쨌든 장시호의 협조하에 특검이 상당히 수사 속도를 내면 헌법재판소도 물론 이제 헌재가 그 형사재판을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에도 결정을 내려서 이게 좀 조기 종결이 빨리 돼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AI 문제 너무 심각해서 계란값이요 가보면요 30개 한 판에 1,900원. 주부들이요 이제 설 다가오잖아요. 설 명절 음식에는 꼭 계란이 들어가거든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월급은 안 오르죠.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죠. 애들 학원비 내야 되죠. 예? 그 주택 가격 마련해야 되죠. 아주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 민생 문제 심각한데 계속 이 문제만 우리가 매달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헌재가 좀 어떻게 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직접 예. 검사장으로 예. 서울 동부에 모셔서 동부지법에 네, 동부지검에서 예. 예. 그래서 잘 아시는데 일 욕심도 많으시고 일 욕심도 많으시고 역사적 의식이 소명 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고장 있으면서 결정을 내리고 갈 거라고 저는 봤어요. 1월 말에 1월 28일까지는 예.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아나무위로 눈 감고 이제 배째라고 나오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고육직책으로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변론 열는 거는 그렇게 나와 그럼 우리 일주일에 3번씩 열게 하고 이제 3번씩 열겠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조속히 특검도 좀 수사를 빨리 내고 해서 자료를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 경고를 해야죠. 자꾸 그렇게 나오면 우리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끝낸다.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선언을. 선언을 해줘야 된다. 예를 언제 들면 선언을 해야 된다? 1월 말까지 무조건 처리한다. 1월 말이라는 게 이제 소장의 이제 퇴임 임기 정지잖아요. 예. 그 타임을 넘으면 3월 15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마치는 그 전. 예.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무조건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줘야지만이 헌재가 그걸 해야지만이 대통령 측도 그 시한을 정해서 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서 네. 시한을 정해놓고 한다는 게 온당치는 않는 거는 맞아요. 예. 온당치는 않는 거는 맞는데 예,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고 탄핵 재판이라는 거 네. 그리고 온 국가가 명운이 걸려 있는 거를 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소장이 퇴임하기 전이라든지 우선 멘트를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재판을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자라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원님께서 오늘 그 상당히 코칭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헌재에도 코칭을 지금 해주셨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라. 가이드라인 정해서 거죠. 깨끗하게 빨리 결정을 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요때는 끝난다라는 거를 그렇죠. 알도록 해줘라. 알아야지만이 예. 소위 정치권에서도 지금 조기재선 하는데 그렇죠. 언제쯤 가능한지 맞아요. 지금 제가 웃기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민주당이 뭐 경선 룰. 곧 경선 룰 예, 정한다 하더니 맞아요. 대통령이 그만둘 잔둘지 안 될지 모르는데 경선 룰 정해서 후보 정해놓고 예. 한참 가면은 뭐 그 어떻게 상태로 언제까지 가려는 건지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측 가능성을 두기 위해서는 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향후 정치 일정도 정해질 것이고 네. 소위 대선전 개헌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예. 예? 뭐 그런 거 정해질 것이고 예. 그래야지 뭐 계획일법 지금 할지 말지 뭐 정해지는 건데 네. 지금 그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다 뭐 손 놓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필요할 겁니다. 재판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임의적으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끝내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건 안 맞을 것이고 네네. 대통령 측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소치위원단하고도 증거 제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이런 내부적인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라.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네. 이러면 쭉 재판 일정을 다 지금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 달치 걸 다 잡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 아예 싹 다 잡아가지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그렇죠. 해라. 다 해놓고 그때까지 심리가 안 된 거는 네. 나온 증거만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재가 너무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그럼요. 말고 일정을 다 공개해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헌재 시스템에 맞춰서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라. 그래야지 이게 공정하고 바른 경선 물론 할 수 있다. 정치권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정치권이 그에 따라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소치위원 측, 네. 국회 소치위원 측이나 대통령 측에 대해서 네. 일정한 시한을 정해주면은 네네. 거기에 맞춰서 공격 준비라든지 방어 준비도 그 한도 내에서 하자라고 그렇죠.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합의가 정해지고 나면은 네네. 헌법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각 정파들이 거기에 따라서 네.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꼭 그게 헌법재판소 각 정치권에 이렇게 하자고 제의를 한 건 아니죠. 그 반사적 효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재판이 이 탄핵 국면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빨리. 예. 국민들이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자꾸 대통령이 제 생각은 그래요. 자꾸 12월 말 이후로 좀 촛불이 조금 주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초돼서 네, 예, 이렇게 예. 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지금 헌법 재판을 방해하는 측면으로 보인다 한다면은 네. 이제는 다시 촛불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제는 다시 촛불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청와대 앞에서 들기도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 들기도 하고 네. 특검 앞에 들기도 하고 네. 변호인단 사무실 앞에 들기도 하고 예. 촛불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예. 그러려면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의 일정을 소치위원 측이나 대통령 측과 협의를 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11차, 12차 그 설 명절에도 촛불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연말 지나고 크리스마스 연말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했겠지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봤잖아요. 헌법재판소 가면은 나름대로 절차 진행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네.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보자 이런 게 국민들의 심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 그럼 헌법재판소 따져보자 이런 네. 분위기인데 따질 수 있는 공간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내보내야지 안 네, 내보내고 네. 윤전출 이영선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가야겠어요? 특검이 가서 조사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가서 조사를 안 받고 와서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던져놓고 가버리는 예. 오늘도 아마 이영선도 그런 목적으로 작전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매우 대통령 측에서 잘못하고 있다. 왜 잘못하면 왜 안 되냐면은 어쨌든 시간은 제가 지나가는 것이고 네. 어차피 탄핵 재판은 어차피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사처벌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사처벌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민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한다면은 지금의 태도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대통령이 머리를 좀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전을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작전을 잘못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자신의 작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작전을 잘못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면 예. 시간을 벌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든지. 예. 근데 왜냐하면 이런 포인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 어제 본인이 쓴 수첩 그 노트 17건 노트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의 재판에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이게 반전의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인이. 물론 청와대 수석까지 했지만은 교수도 했지만은 네, 그냥 교수 옆에 출신이에요, 있는 법조. 변호사들이 말하는 거 듣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자기가 쓴 수첩을 자기가 있는데 이거 내 증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전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코치를 한 거죠. 아.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예. 이쪽 변호사한테 그 증거를 안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부인해야지만 되니까 예, 예. 그런 코치를 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차기원 변호사로 변호인이 바뀐 다음에. 뭐 그런 것과 전혀 연관이 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다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이른바 그 최순실 사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 팀으로 그룹으로 그 여러 가지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이면 재판, 또 특검 수사면 수사 여러 갈래로 이런 전략적 조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팀 플레이를 한들 결론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결론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헌법 재판소에 보냈던 탄핵 심판 사유는 네. 저는 거의 다 그대로 다 인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64분 5초,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재 의원님 모시고 재밌네요, 정말.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니, 다른 거 더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이 예. 귀국을 합니다. 제가 봤더니요, 오늘 오전 7시부터 기자들이 공항에 가 있었어요. 포토라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반 총장의 동생이죠.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고 외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반기문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얘기를 하면서 로비를 했다. 그 단서가 잡힌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 대통령. 이제 요 문제가 뭐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송환종 네. 그 사망할 때 이미 이제 말이 나왔었죠. 그때 왜 어렵게 됐냐? 베트남에 있는 먼 건물을 분양하는데 어쩌고 해서 그때 뭐 돈이 묶여서 그랬다 어쨌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1달러가 그 당시부터 이미 나오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뇌물죄로 기소된 거란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반 총장을 팔았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관련해서 반 총장이 전혀 한 털 정도도 한 털억도 관여가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관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뭐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것을 이제 기소됐다는 이 보도도 어떻게 절묘하게 이제 반 총장 들어오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요. 맞춰서 예.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0년간 그 별로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사실 국내 언론보다는 외신에서 훨씬 더 많아서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유엔 직원들이 반 총장이 대통령 후보 출마하면 안티 반기문 운동한다는 얘기도 뉴욕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반 총장께서 대통령에 출마할 의사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언론 나온 여러 가지 정도를 보면은 네, 네. 이제 그것이 온당한지 어쩐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라 말할 수도 없고 혹시 또 합니까? 반 총장이 또 우리 당에 또 입당한다고 할 그러니까요.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지 뭐-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이제 일반적으로 예.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다가 네, 네. 퇴임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각각의 전 세계에 있는 국가 간의 분쟁 해결, 그렇습니다. 협의 이런 네. 것에 가장 큰 것을 기여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나라의 비밀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그게 비밀 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활동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비밀 유지 활동이 끝나자마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적절히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반 총장이 11월 달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서 여러 가지 뭐 군사적 문제나 네, 이거 예. 협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5개월 후에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럼 뭐 제대로 된 정부 공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유엔 사무총장을 한 후에 최소한 3년? 이 3년을 지나야지만 해야 된다는 게 유엔 쪽에 있어서 뭐 불문율 예. 뭐 그런 거 예. 유엔 출신으로 예. 사무총장 출신 대통령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있는데 예, 예. 그래도 그 정도 2, 3년은 지나야지만이 도의적으로. 가능하지 않냐라는 예. 그런 난점이 이제 대선에 실제로 뛰어들면은 그런 이제 비난 내지는 공격을 받겠죠. 그 만약에 반 총장이 카타르 국왕을 통해서 정말 그 조카 혹은 동생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로는 일단 그런 일이 있었는 여부가 불분명하지만은 네,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드러나진 않을 거다. 드러나진 않을 거다. 예. 드러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군요. 그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그래서 그 안철수, 그다음에 뭐 손학규 그리고 또 반기문 경쟁을 한다. 뭐 그러면 어떻게 반기문 될까요? 개인이 네. 국민의당 입당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뭐 친박 중에 네. 제 국민의당 입당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반기문 총장이 향후 정치를 어떤 포지션에서 할 것인지, 예? 우리 국민의당의 정강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대북 문제, 경제 문제, 재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모두 다 우리가 동일 전체가 다 100% 동일해야 될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상당 8, 90%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 들어오고 싶다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당이 그런 당은 아닙니다.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당은 아니다. 그런 당 아닙니다. 아, 그래서 노선, 그런 철학. 노선 철학이 예. 상당 부분이 공유가 돼야지만이 소위 연대 내지는 네. 뭐 협의 예. 이게 가능한 것이지 예, 예. 뭐 일정한 지역에 있어 세라든지 뭐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서 우리 당이 무작정 받아줍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용주 의원만큼은 해야. 뭐 그렇든지. 예, 국조에서 이 정도 성과는 있어야 그래도 국민의당 의원 자격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도 좀 들리는데 여하튼 인기 높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정강 그렇습니다. 정책 그리고 노선,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맞는 게 있어야 같이 갈수 정치를 있다. 할 수 있는 거다. 같이 갈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70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했다가는 제가 스태프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지만 더 할 수가 없는데 의원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음에 못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그래도 국조특위 60일간 지켜보신 정말 시청률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국조특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국민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민들이 채워주셔서 그나마 이만한 성과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질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주 출연해 주시고요. 귀요미 캐릭터 알겠습니다. 계속 간직하시고 요정 노선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